아까 주질의에서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또 더 이전에 국제정치학자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2019년 9월 19일에 호국불교 포럼이라는 곳에서 강연을 하셨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뭐 제18회 포럼이라고까지 하니까 맞을 겁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서 미국이 51년 9월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전후 아시아 지역 질서를 규제하는 하나의 전범이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국제정치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우리 사법부가 무시하고 판결을 했다. 입법행정사법부 3부가 있지만 외교정책은 행정부가 해야 된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그걸 의회와 법원도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의원님 뭐 기억은 제가 맞지 않습니까? 원문을 좀 그러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김상희 의원 질의에 대해서 똑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예. 미국도 대통령의 외교적 결정은 의회가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미국은 국제법보다 국내법이 우위에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부가 아무리 외국 정부와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하더라도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에 국내법 의결을 하지 않으면 그 조약이 국내에 실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대통령 우위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죠. 제가 잠깐만요. 또 아니요. 미국도 말입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단 1달러도 외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미국같이 의회 우위에 있는 나라를 예로 들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회와 법원은 여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외교 참모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정치학자로서 제대로 알고 대통령을 보필하든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법이 국회의 비준을 받는 순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법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 판례를 정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그 법리 부분은 제가 국제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대법원이 엉뚱한 판결을 했다, 제대로 된 대법관은 2사람밖에 없더라, 이런 막말을 하십니까?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삼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후보가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쓴 이영훈 교수 북콘서트에 가신 적이 있죠? 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 조항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에 독도 조항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한 거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더 위에 있고, 왜? 미국의 조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지만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까? 맞습니다.